안녕하세요. 이번 자료집에서 저희 특수학급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에 활용했던 온오프라인 수업 자료를 공유하게 된 동두천중앙고등학교 배성우입니다.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지도되는 교육은 학생들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지역사회 환경, 학교 실정, 가정 지원 정도,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각 학교마다 다른 매우 개별적인 교육 내용을 지도하게 되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본 자료집에 소개된 저희 학교 교육 내용이 나오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선정했는지, 그리고 원격 수업 도구는 어떠한 것을 활용했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 내용 선정입니다. 먼저 저희 학급은 다른 학급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교과 내용 대체 방식을 준수하였는데요. 올해는 학년 초 수집한 기초조사 자료와 가정상담 자료,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저희 특수학급에서 지향하는 학생들의 교육 목표를 크게 5가지 정도로 구분하였습니다. 전공과 진학과 대학 진학을 원하는 가정, 취업을 원하는 가정, 가정에서 자립을 원하는 가정, 그리고 가업을 잇는 등의 특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였는데요. 다음으로 저희 학급에서 하였던 고민은 그렇다면 각 가정과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 대체 교과를 선정하는가였습니다. 본교는 내학급이기 때문에 5명의 특수교사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협의 결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내용 대체 교과로 기초교과와 진로와 직업, 기초 실제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어, 수학, 사회 등을 선정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면 기초교과라는 형태로 묶었을 경우 교과 통합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 현재 교육의 흐름과 방향을 같이 할 수 있고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는 그리고 미래 생활을 위한 기초국어, 수학, 생활영어 등 다양한 교육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진로와 직업, 기초와 실제로 묶어서 제시하여 전환과 자립, 직업교육을 종합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교육 내용과 관련된 기본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선정해서 진단평가 문제를 만들었는데요. 본래라면 특수학급 적응기간 중에 학급에 내려와 진단평가를 학생들이 받아야 했지만 학생 모두가 등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피스 설문 폼을 이용하였는데요. 진단평가를 위한 기본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문제들은 저희 각각의 선생님들 5분이 한 과목씩 맡아서 제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초교과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진단평가 결과를 반영한 학생들의 기초교과 교재를 개발하였는데요. 학기 내내 혹은 1년 내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여 연산과 언어 영역을 교재 80회차분까지 제작하였습니다. 물론 등교 계약이 결정된 후에는 각 교재를 학교에 들고 와서 학습을 이어갈 수 있었고 한 가지 장점이 있었다면 교재를 제작하면서 파일을 이미지화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 영상 촬영이 수월했다는 점이 있었고 온오프라인 학습이 반복되어 교재를 잊어버리게 되더라도 학생별 진도에 맞추어 다시 인쇄해 줄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진로와 직업 교과는 협의를 통해 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각 주제에 맞는 내용과 성취 기준을 선정하였는데요. 여기서 활용했던 자료는 기본교육과정 진로와 직업 교과, 그리고 선택교육과정 전문교과 3에 수록된 다양한 교과들,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진로와 직업 교육용으로 개발된 다양한 콘텐츠 자료,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직무 분석 자료를 활용해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보고 계시는 자료의 교과별 수업 개요 및 흐름도는 저희 특수학급 고등학교 3학년에서 운영했던 1학기, 2학기 교육과정의 일부인데요. 진로와 직업 기초와 실제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격 수업 도구입니다. 모든 특수학급이 사전 준비부터 원격교육 실행의 절차를 운영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는 앞서 말씀드렸듯 특수학급 소속된 학생들이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기에 앞서 고려해야 할 점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우선 온라인 계약을 하고 나서 학생들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상태에서 유선 상담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합하기도 하고 각 가정의 실태도 파악해야 했었는데요. 중점을 두었던 것이 있다면 온라인 수업을 소속 학생들이 가정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가 혹은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그 결과 본교에서는 각 가정의 실태를 고려하여
원적 학급에서 실시하기로 한 EBS 온라인 클래스로 전환하기 전에 우편 발송, 진단자료 제작과 더불어 회원가입과 다양한 절차 필요가 없이 링크만으로 출석 체크와 수업 수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적응 기간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본교 운영 방침은 EBS 온라인 클래스를 주된 플랫폼으로 활용하도록 하였고, 해당 창구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영상 강의, 소통방 입장,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는데요. EBS 온라인 클래스는 출석 체크와 강의 수강 정도를 파악하고 강사 개정과 회원 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등 매우 유용한 플랫폼이었지만 저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스스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시하였던 적응 기간에 회원 가입 방법, 원반 수업 참여 방법, 강의 수강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해서 가정으로 전달하였는데요. 출석과 진단평가, 수업 수강을 오피스 폼 링크를 활용하여 제공함과 동시에 매뉴얼과 제작된 교재를 각 가정에 전달하면서 각 가정의 EBS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구성을 통해 수업 수강이 가능하도록 세팅해주는 기간을 적응 기간에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지침에 있었던 서비스 제공형 순회활동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구글 설문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저희 특수학급 상황에서 보다 접근성이 좋았던 것은 네이버 오피스였는데요. 설문 결과를 활용했을 때 보이시는 것처럼 일시가 명확하게 적히게 되고 IP당 응답 제출은 1개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출석 체크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진단평가 결과를 정답률의 엑셀을 활용해서 계산했다면 개별화 교육 계획 현행 수준에 기재하기도 수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컨텐츠 학습을 하고 나서 내용을 잘 학습했는지 학습 점검 문제를 제시하는 것도 활용하기 좋았는데요. 오피스의 큰 장점은 한번 만들었던 폼 파일을 복사해서 그 틀을 유지한 채 내용만 바꾸게 해서 제시했을 경우 빠르게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매우 좋았던 SNS를 활용해서 꾸러미로 제공받은 교육자료를 활용한 교과를 과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데요. 일반 학급과 다르게 특수학급은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 즉 온오프라인 수업을 보다 다채롭게 운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서비스 제공형 순회활동이 초기에 가능했었고, 이후에는 학습 꾸러미와 학급별 특색을 고려한 활동에 대한 부분을 열어주었으며, 다음으로 공동체 의견을 수렴하여 3단계까지 소그룹 형태라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등교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본교에서도 이 점을 활용해서 전환의 시점에 있는 실습이 매우 중요했던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상당 기간 오프라인 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보고 계시는 자료의 내용처럼 다양한 실습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특수학급과 원격 수업, 즉 등교 수업 온오프라인 수업의 핵심은 개별화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개별화 교육 지원팀의 지지와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지침과 자료를 활용하며 어려운 상황을 유연하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